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완연한 봄날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우리 대표자를 뽑는 날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하고 좋든 나쁘든 앞으로 우리나라 지도자 대통령은 이런 사람이었으면 하는 걸 논해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하고 같이 한 주제를 놓고 소통할 BIB 방송 센터장 지안입니다. 오늘은 요겁니다. 리더십입니다. 리더십은 영도자, 영도력, 지도력을 봅니다. 지도력, 영도력. 말하지 아니해도 그 사람을 따르죠. 여러분, 얼마 전에도 텔레비에 이렇게 본 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오리가 다른 데서, 아파트에서, 알을 낳아서 부활해가지고 이소를 하러 갈 때, 그 저기 오리 새끼들이 엄마가 리드하는 대로 줄줄줄줄 따라가고, 높은 데, 낮은 데가 있으면 엄마는 낮은 데를 찾아서 그 오리 자식들을 올라오도록 넘도록을 만들고 하는. 그러니까 말하지 아니해도 행동으로도 그 사람 품이라도 모든 국민이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을 지도자, 영도력, 지도력이라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얘기를 하면 리더십이겠죠. 리더십은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그 비전과 목표를 제시한 구성원을 끌어가는 힘입니다. 이걸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강압적으로도 할 수 있고 민주적으로도 할 수 있고 자동적으로 할 수도 있고 수동적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리더십 세 종류를 보겠습니다. 셋째, 삼류 리더는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능력을 과시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게 삼류 리더랍니다. 그 다음은 이류 리더, 두 번째 이류 리더는 남의 힘을 사용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있고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끌어오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류 리더라고 합니다. 인류 리더는 남의 지혜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들으면은 삼류 리더가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고 그런데 인류 리더는 남의 지혜를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삼류 리더처럼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과시합니다. 거기에 못 따른, 자기 능력만치 못 따른 사람들은 멸시하게 되죠. 그걸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외되게 되겠죠. 근데 인류 리더가 남의 지혜를 사용한다는 것은 내가 밑에 많은 사람들에 따라서 이쪽 분야는 A라는 분야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니까 이 사람의 지혜로 이끌어가고 B라는 부류는 이런 현상이니까 이 사람으로 끌어가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처럼 지도자가 내가 내 능력을 끌고 와라 하면 그 능력의 반을 따라가는 사람. 따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 따라가지 못하는 힘이 있는 사람,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주는 게 아니고 남의 지혜를 빌어서 저런 부류는 저러니까 네가 이쪽 부류는 이끌고 이쪽은 A, B라는 그룹은 이러니까 네가 이 B라는 그룹을 네 지혜로 이끌어. 이걸 유도를 할 수 있는 게 인류 리더랍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 자기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쉬운 이야기로 지금 얘기죠. 내가 능력이 이런 것이 있다.
아니요. 그러니까 남의 지혜를 사용해서 부분부분으로 파트를 했는데 그걸 공동적으로 잘 믹스해서 유도를 하는 것이 최고의 지도자다. 그래서 회사 같은 데 이런 얘기 있답니다. 회사에도 리더장 상사는 최악의 상사, 제일 나쁜 상사, 머리는 나쁜데 부지런한 사람이 최악이랍니다. 아니 머리 나쁘니까 부지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왜 최고 나쁘냐? 오해하겠잖아요. 아, 머리가 나쁜데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이 더 나은 게 아니요. 머리가 나쁘니까 잘못 판단해요. 잘못 판단하는 걸 열심히 움직여서 퍼뜨리면 많은 데가 잘못되잖아요. 최고 상사, 제일 좋은 사람은 머리는 좋은데 게으른 사람이랍니다. 왜냐하면 머리가 좋으면서 게으른 건요. 그 머리를 자기가 써서 능력을 발휘하니까 지 머리를 남한테 빌려줍니다. 내가 봤을 때 이러니까 네가 좀 움직여라. 나는 귀찮다.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소상공인들이 조그만 식당을 한다든가 조그만 가게를 했을 때도 지금 조금 여기 최악의 상사, 최고의 상사 이야기를 잘 내가 활용을 하면요. 굉장히 소규모의 리더자로서는 최고라고 볼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들이 참 100여 명 있으면 왔던 몇 분 있는데 그분들의 지도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제한적 권위주의 리더십이랍니다. 제한적이고 굉장히 권위적인 리더십. 수사적 호소형, 권력을 사유화. 뭔가를 국민 여러분, 굉장히 이승만 대통령의 목소리가 저희는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만은 특이합니다. 그분이 특이한 이야기는 나를 따르시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거는 코미디에서도 1980년대까지도 코미디언들은 다 얘기를 했던 얘기입니다. 나를 따시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굉장히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는 건 명언이에요. 그 앞에 나를 따르시오만 빼면 그게 이승만 대통령 그래서 제한적 권위주의적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요즘에도 굉장히 선거판에도 박정희 대통령을 소환을 많이 해서 생가도 가고 어쩌고 그런 얘기 하는데 그분은 반민주적 권위주의 리더십입니다. 민주적인데 반민주적인. 그때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은 토착형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유신헌법을 만들 때.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그래서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리더십이었다. 그리고 어떤 목표를 지향해요. 목표를 정해놓고 그대로 따라가게. 그 다음에 행정적 교시형이라고 하는데 여기 참 중요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는 브로핑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해서 도표를 만들어서 맨날 브로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시형, 성과형. 그래서 맨날 보고하는 거. 그래서 행정적 교시형,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리더십이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전두환입니다. 권위주의적 위임 리더십입니다. 자기가 굉장히 권위적으로 올라 있으면서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 자기 권위적인 걸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공격형, 용인술, 권위적 지시형, 굉장히 형이 많습니다. 공격형이 또 있고요. 용인술, 권위적 지시형.
그러니까 권위적 위임 리더십이니까 광주 사태 같은 것도 직접적인 건 자기가 왜 오는데 그쪽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하던 모든 문제를 이렇게 위임을 해가지고 처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 유명한 말 있죠.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면 자기 외에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러면 자기 외의 사람을 불러야 되잖아. 이건 누구라고. 그거 얘기도 안 해요. 나도 안 했다는 얘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이러면 다른 놈이 있다는 건데 그 다른 사람도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왜 나만 가지고 그래가 그 유명한 얘기입니다. 권위적 위임 리더십이에요.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은 바통의 리더십. 그러니까 전두환 씨로부터 넘겨받았던 바통. 그게 바통의 리더십이라 했어요. 근데 그 양반은 권위적 공경형, 권위적 지형이 될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부드러운 전달형이었고요. 인위적인 정계개편. 그 양반이 전두환 대통령 밑에서 있을 때 나쁜 일들은 많이 저질렀고요. 왜? 권위적 위임 대통령 전두환이가 위임했던 사항을 철두철미하게 자기가 지키지 않으면 안 해주니까 범난 사건 같은 거, 불교 그냥 짓밟았던 거, 노태우가 아주 모태 신앙이 불교인데 그걸 위임 받아가지고 그 처리를 안 하면 자기가 퇴출되니까. 노태우가 대통령을 넘겨봤을 때는 바통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는데 본인은 굉장히 부드러운 전달형. 그리고 그 양반이 특이하게 인위적 정계 개편 이랬잖아. 그 김종필, 김영삼 3당을 합당을 했잖아요. 그래서 인위적 정계 개편을 했고 무난한 민정 전환을 했던 분이죠. 이 사람도 유명하게 그 명언이 있죠. 나 이 사람 보통 사람이다. 믿어주세요. 꼭 이 양반이 나 이 사람 보통 사람입니다. 요까지는 참 좋았는데 믿어주세요 했잖아요. 그래서 토박식 갔잖아요. 뒤에서 돈 많이 받고 그거 나중에 다 냈죠. 자식들 거지 아들 그분 자식들은 잘 돈 아버지 잘못 뉘우치고 빼돌려서 아버지 뭐 요구도 먹고 돌아가시면 그만이고 그 조선 내가 숨겼다 내 조선 재산 되면 되는데 그 아들분들이 아버지 그 추징금 같은 거 다 갚아준 거 그거는 잘 하시고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저돌적 리더십입니다. 굉장히 키는 작다고 하시지만 굉장히 저돌적이에요. 그리고 강연을 하든 무엇을 하든 경상도 사투리 구태여 뭐 전라도 서울에 표준말 쓰려고도 안 했고요. 그래도 감정적 굉장히 호소형입니다. 이분 또 그 굉장히 그 군사 독재 하에서 억압을 받을 때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달개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오고 만다. 이게 어떤 일에 억압을 당했을 때 지금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도 사람들이 무엇에서 억눌려서 힘들어 있을 때 달개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유명한 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포용 통합의 리더십입니다. 포용하고 정치 보복을 하려고 했으면 이분만 할 분이 없었겠죠? 사형 선고도 받았겠다. 오면서 일본서부터 납치돼 오면서 그 바다에 빠져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많이 느껴보고 그랬으니까 나와서 대통령이 되면 정치 보복을 해야 될 텐데 이분은 다 끌어앉았지 않습니까? 전두환이 노태우 뭐 사형 선고 받은 거 다 풀어줘 버리고 그래서 포용 통합의 리더십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형입니다. 말소리는 그렇게 정감할 수 있고 뭐 그렇게 매력적이 아닌데 그분들을 야당 지도자들 같은 사람들이 안 만나라고 했습니다. 왜? 만나서요 한 30분만 앉아있으면 무조건 설득된답니다. 무조건 그 양반 얘기가 옳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만나고 얘기했어. 그래서 논리적 설득형이라고 얘기했고요. 이분은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다. 그러니까 너무 국민들이 지도자 잘못됐다고 실망하지 말고 또 무엇이 억압됐다고 실망하지 말어. 언젠가는 국민이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뭐 요정년에도 많이 또 요새 진짜 선거 때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안 부를 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뭐 사활이 옳다고 쳤더라고요. 그때 당시는 굉장히 뭐 비판도 받았어요. 대통령을 대놓고. 그랬던데 요새는 뭐 찾아다니면 그분의 무엇을 닳겠다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뚝심의 리더십, 탈권위의 리더십. 역대 김대중 대통령 때까지도 권위의식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대통령으로서 아주 탈권위적, 그러니까 막 대통령한테 대놓고 막말도 막 하고요. 열정적, 선동형, 모든 이야기를 그냥 것도 하면 그냥 부처님처럼 비유 본문을 많이 했고요. 또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대통령이 되시고 일선 검사들하고 우리 터놓고 이야기하자. 이런데 일선 검사들이 막 대드니까 한 얘기가 이제는 막 가자는 것이지요. 그것도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예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의를 받으려고 한 것은 아닌데 너무 예의 있게 없어야 하니까 이제는 막 가자는 것이지요 했던 것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지금은 모두 다 노무현 대통령이 탈권위적 이거 전체 다 배워하겠다고 누구라도 대통령 나온 사람들 다 얘기하잖아요. 그 양반이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한 3회 이렇게 떴었던 대통령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과업 지향형입니다. 뭔가를, 성과를 올리려고 한다는 리더십이죠. 이 장사꾼 방법인데, 불도저형, 대세주도형, 자기가 생각하면 남의 생각도 없이 그냥 밀어붙이고 대세주도형 하면 누가 몇 사람이 이게 좋다고 자기를 동조를 하면 그쪽에 기대서 밀어붙인다. 어떤 과업 성취가 돼서 거기 성취를 하는 그 리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현실적으로 부합이 되든 안 되든 이게 사업가로서 현대 정주영 씨 밑에서 있으면서 현대 회장까지 올라오면서 얼만쯤 어떤 과업 성취에 따라서 그 길을 왔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후에도 그 버릇 못 주고 과업 지향적인 리더십을 했으니까 우리 공기업들 전체 다 장사꾼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보부상처럼 전 세계 다니면서 우리 뭐도 사고 전 세계 투자를 얼마나 했습니까? 그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 양반은 그걸 내가 이만치 많이 벌렸다고 이제 그게 나중에 이익이 왔다, 그게 손해를 봤다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현대 사장 할 때 현대 사장 해서 많지 많은 실적이 올랐다고 다 해서 유명하다고 해놓고 그 양반 현대 사장 나온 뒤에 1년 반 만에 현대 뻗어났잖아요.
현대건설. 왜냐면 자기니 부풀러서도 과업지향형이니까. 결과야 어떻게 망가뜨렸던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가 와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좋지 않은 데 가 있잖아요. 그 다음 박근혜 대통령 권위적 독단의 리더십이라고 그래요. 이 양반들 굉장히 권위적, 왜냐면 어렸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게 자기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밑에 청와대에서 있었잖아요. 내가 권위를 나타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몸에 배어서 몰라요. 내가 권위적인지. 이 독단의 리더십이라고 했을 때 누가 깊이 속을 털어놓고 상의할 데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이게 옳으니까 이걸 따라야 된다. 그래서 권위적 독단 리더십은 본인이 몰랐을 거예요. 그게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협치를 해서 올라보지를 않았고요. 어렸을 때. 권위적인 틀 속에서 살았으니까 의당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구나. 지도자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걸 아버지 밑에서 그때는 영부형 대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권위적 독단의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답답지시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방어형. 혹시나 모르니까 어떤 일에도 내가 뒤로 빠질 수 있는 방어. 답답지시형은 뭔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수첩공지란 얘기가 있는 것이 방어, 우리가 뭐를 적어 놓는 게 방어격이거든요. 네가 나한테 했는데 언제 이런 얘기를 했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메모를 해놓고 내가 언제 이 얘기를 했지 않느냐. 무엇이 있었을 때 할 수 있는 그 메모하는 걸 우리가 방어형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답답지시형은 이거 이런데 이렇다 툭 털어서 쾌활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고. 그분 또 명언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국민이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그게 나중 보니까 최순실이 오방란해서 우주 공간에 뭐 이상하리만큼 종교인지 뭔지 뭐 이렇게 이상하게 요중년에 뭐 어떤 사람의 문제 있는 것처럼, 그래서 정말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이 얘기를 그냥 그때 당시는 뭐 그럴 수도 있다 봤는데 나중 일이 터지고 보니까 이때 이 단어도 이런 주의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나왔지 않느냐. 아니면 이런 말도 최먼 여사가 메모를 전해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럼 현재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원칙주의 리더십입니다. 원칙주의, 원래 원칙주의. 그리고 친목형, 친구형입니다. 친목형. 그분들이 저희는 항상 촛불혁명을 잊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아직까지 뇌리에 생생합니다. 모든 국민이. 근데 뭘 좀 하려고 시작을 했잖아요. 5년 동안. 그래서 뭐 북한하고 해서 조금 뭐 들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러다가 무슨 검찰 개혁한다고 조국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추미애 씨, 윤석열이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원칙주의를 하다니까, 그렇게 하면 이 사람 알아서 이렇게 나눠지겠지. 이게 그냥 가만히 방치해 준 거예요, 이게. 침묵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왔네? 코로나 와서 그 코로나 때문에 급하니까 뭐를 밑에 해서 언제끔 뭐 얼마씩 몇 프로 되겠다, 그거 고지 들고 얘기했다가 거짓말되고 국민들의 신경이 날 그때만 그 마스크 문제도 있었는데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는데 뭐 토지공사 문제 터졌네. 그러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고 만나지도 못하고 성질을 하는데 공무원이라고 하는 놈들 토지 지멋대로 그거 뭐 신경이 일었잖아요.
그러다 부동산 값이 이게 장난을 쳐서 뭐 이만큼 천정부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냥 민감한 국민들이 했죠. 그러면 원칙에 의해서 그게 제대로 해결될 것이라고 내가 맡겨줬으니까 각 부서 장관들이 해결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좀 간섭을 하더라도 조국 문제 때 다 일찍이 나서서 기고 니는 그만둬라. 그러려면 그만둬. 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추미애 문제 있으면 둘 다 불러가지고 옳고 그른 걸 따져서 옳으냐 그러냐 그러지 말라. 뭐 손을 그었든지 뭐 좀 이랬더라면 요새 그 선거판하고는 좀 틀려졌을 거야 아마. 그 원칙주의 리더십이 좋은 면도 있지만은 잘 됐을 때, 선진국가 됐을 때, 어떤 문제를 원칙대로 끌어가려고 했을 때, 이때는 원칙주의 리더십이 좋은데 지금은 조금 잘못됐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주의 리더십이고 친목형이 있고 친구형이다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고. 그럼 지금 20대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몇 분들은 어떤 리더십이 보여지느냐. 이거는 인터넷상이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이루고 그분들이 하던 이야기들, 버터를 자기들 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거꾸로 6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경영 씨는 환상의 리더십입니다. 좋죠? 그건 1억씩 준다고 그러고 그분 진짜 대통령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2달 있으면 한 1억 들어오고요. 일 안 하고 좀 지나도 먹고 사는데 걱정 한 개도 안 하고. 그 국민이 대해도 환상에 빠져있어. 그럼 뭘 한 개도 안 하고 받는다. 한 개도 뭘 안 하고 받는 것도 이상해요. 그거 국민들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뭐를 하면서 받아야죠. 뭐를 하는데 뭐를 주겠다는 건 돼요. 그래서 환상의 리더십이고 형은 외계형입니다. 본인 스스로도 내가 이것 때문에 어디서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계형에서 현재 지금 지구 이상하고 잘 이게 좀 안 맞아서 요새 이재명 씨하고 무슨 발차기 가지고 원조 논란도 하는데 뭐 발차기 왼쪽 발로 찼든지 오른쪽 발로 찼든지 그거 원조 따주지 마시고. 4번 안철수 씨 용도 3위 리더십입니다. 머리는 있었는데 혈슬부리 꼬리가 안 보이는 거. 그거 지금까지도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구해서 바이러스 연구하고 회사 했을 땐 용도 3위 리더십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에는 용도 3위 리더십입니다. 머리는 만들어 놨는데 당도 몇 번 했잖아요. 근데 꼬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형이 주사위 형입니다. 주사위 놓으면 1, 2, 3, 4, 5, 6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툭 던져보는 거예요. 3이면 3, 1이면 1. 그러니까 누구하고 뭐 서로 협력하고 뭉치자 하는 거 툭툭 주사위처럼 던지잖아요. 이게 주사위형입니다. 3번은 심상정씨. 견제의 리더십입니다. 어디에도 치우치면 그냥 틈새에서 이쪽 치우치면 이쪽 편 드는 거 누구의 이중대다 들기 싫으니까 서로의 견제하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은 사다리 형입니다. 타고 올라가는 형이죠. 예. 그래서 정당이나 매년 선거 때마다 보다시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다리 형이라고 얘기해요. 관심이 많은 여러분들 2번입니다. 어떤 이는 이번에는 22년도 20대 대통령은 이번에는
2번이다. 그러니까 이가 쫙 그게 인터넷에 댕기는 거 보니까 그거 얘기는 쭉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윤석열 씨는 응징의 리더십입니다. 응징. 뭔가를 찢어내서의 그에 대한 반응. 이게 직업의식에서 나왔을는지 모릅니다. 평생 동안 지금까지 뭔가를 응징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걸 도와주고 바깥에 이렇게 변호사하고 판사하고는 틀립니다. 검사는. 죄를 주기 위해서 조사를 받지 죄를 감해 주려고 조사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 내가 응징은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응징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잘못된 건 잘못된 거로 가려내기 위한 거. 그래서 응징의 리더십이라고 얘기하고 밖에서는 형님형이라고 얘기하대요. 형님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형님 AI형이라고 저희는 봅니다. 왜? 형님같이 생겼는데 실존 인물이 아닌 AI형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응징의 리더십인데 그냥 형님 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데 형님 같은 AI형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잘못하면 로봇, AI는 여러분 알잖아요. 그래서 형님형, AI형이다가 얘기죠. 1번 이재명 씨는 거래 리더십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걸 이만큼 하면 내한테 이것이 올 것이다. 앞으로 이걸 위해서는 이걸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공부서부터 공장에서 생겨서부터 공부에서부터 정치는 이래야 되는데 이걸 원하다 보니 그 사람들이 안 들어주니까 그러면 내가 정치를 한번 해보 시에서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시에서 이걸 안 해줘. 그래서 친구하고 모여서 어떻게 하나니까 그럼 정치 한번 해볼까? 시장 한번 해볼까? 이렇게 시작한 게 서울 성남시장부터 시작했듯이 바로 이게 거래의 리더십. 국민한테도 무엇을 하면 어떤 것이 온다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의 리더십. 이게 도전형. 무언가를 정하면 도전해보는 거. 이미 누가 하던 게 아니라 새로운 거. 그리고 동기부여. 꼭 이유가 부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도전도. 그래서 동기부여형. 거래 리더십의 도전형, 동기부여형입니다. 여기 또 저희가 1번 이재명 씨, 윤석열 씨, 심상정 씨, 안철수 씨, 허경영 씨를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한 분이 이분이 이게 지도자의 리더십이다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시고 지금까지 그분이 TV나 정책 또 행위 지냈던 거 보시면 이런 분들은 이런 리더십이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본인이 개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지도자의 성향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3이고 9입니다. 3월 9일 날은 20대 대통령 선거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리더십 이야기는 잊어버리시고 여러분들 판단해 5년 동안 대한민국과 여러분과 우리 국민들을 편안히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선장을 뽑는 날 3월 9일날 너나 없이 투표에 참석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